토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나마 제가 찾은 리플사와 XRP에 관한 소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시세표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하락이 다시 한번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비트코인 SB의 펌핑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총 7위까지 뛰어오른 그런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크레이그가 자신의 돈을 넣어서 이제 스스로 펌핑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디까지 펌핑을 시킬 수 있을지 이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채굴자들에게 약속을 했다고 하지요. 이제 가격 어느 정도까지 올리겠다고 직접적인 약속을 해서 채굴자들이 여기에 몰리고 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레이그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독이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돈을 쫓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펌핑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3년 전 코인마켓캡 그 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신기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따 암호화폐 시간에도 공개를 하긴 할 텐데, 보시면은 리플 가격이 2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284불,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신경 자체를 많이 안 썼겠죠. 이때 혹시 제 시청자분들 중에 이때부터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진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때 당시에 투자를 했었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승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이때로 돌아가가지고 싹 쓸어 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대형 뉴스는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은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최근에 있었던 블록체인 및 핀테크 관련 컨퍼런스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마커스 트레처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커스 트레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HSBC에서 근무를 하고 그 스위프트의 보드 멤버로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사회에 이제 재직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리플사로 이제 다 때려치고 이직을 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리플사에서 전무이사 그 정도로 이렇게 직급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이야기와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싱가포르 금융 당국에서 관계자가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gulators must be a key part of your development. It is, yes. So we're creating an internet of value. That's our mission for payments and transacting worldwide. To make that happen, you have to have governance as well. So although the core magic dust in Ripple is blockchain technology, crypto technology, the real enabler has been creating a governance body, which we call the RippleNet Committee. And that is a member of leading banks, which are voted onto a governing body with a formal membership structure. It's a scheme, and it's the first one to be created internationally since SWIFT was created back in 1974. And that's really enabled us to engage with regulators, given us the kind of gravitas within the industry, so that we are not just a technology innovation company, we're also a credible, highly credible, effective community for cross-border payments in a whole new model. But you have to create that governance body, you have to create that engagement within which you can connect into the regulatory world. And that involves working with the banks and the lead organizations worldwide to form that structure. And that's how we've really got traction globally. Just quick, I think all of us have heard about the sandbox framework. I think a lot of central bank regulators are putting together a sandbox framework which allows companies like Ripple to come to us, bring a business model, and we are going to provide that regulatory support as we understand the technology better. So that kind of fast tracks the whole process. The old-fashioned white paper, make policy, technology always ahead of you will now get reduced because of the sandbox framework. So there will be a lag of sorts. Absolutely. So you experiment with the industry, with technology, business model as they're getting built. 자, 여기서 이제 리플사의 강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리플사는
각국의 규제에 함께 순응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기서 마커스 트레처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인터넷 오브 밸류, 그래서 인터넷 정도 가치 정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각국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그 규제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한다 라고 말했고, 이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당국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이 샌드박스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샌드박스가 뭐냐면은 이제 API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 하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죠. 리플사 같이 새로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왔을 때 규제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샌드박스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실제 테스트를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직접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리플사가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규제 안에서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든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리플사는 수십 개의 중앙은행들과 일찌감치 일을 이제 해온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제 시청자 중에 한 분이신 사무엘 미스터님께서 이런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고 있죠. SEC라든지 CFTC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법무부까지 이제 나선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는 이유는 오히려 미국에 득이 되는 코인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그 규제 안에서 해당되는 코인을 선정을 했고 그걸 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그 각 나라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 규제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 규제에 따로 놓으려고 하면은 눈밖에 나서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플사는 진작에 규제를 따로 만드는 그런 팀을 하나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든지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여행을 하면서 각국의 규제를 관리하고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웨이스 레이팅의 그 트윗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리플 XRP를 높게 평가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리플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플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리플사의 그 XRP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플사가 계획한 대로 XRP는 기능을 할 수 있고, 또한 큰 금융기관들이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리플 XRP가 어떤 방향으로 커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리플사와 XRP가 2018년도에 쟁취한 그런 큰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약간 의아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합동투자죠. 조인트 벤처가 이제 생겼는데 이번에 시작하게 되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시큐리티 토큰, 즉 증권형 토큰을 이제 주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스타트업 기업의 이름은 Securitize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이제 그 투자 기금이 몰렸는데 1,300만 달러가 이렇게 몰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그런 회사들의 이름이 있는데 좀 그 의아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중요한 사람으로는 블록체인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인 브래드 스티븐스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이제 모금한 기업들의 이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이름이 먼저 보이고 있죠. 코인베이스 벤처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리플 스프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와 코인베이스가 이제 합작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는 OKX의 OK 블록체인 캐피탈, 그리고 글로벌 브레인, NXTP 역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신기한 그런 부분인데, 엑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리플사에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벤처 투자를 하는데 주로 이제 XRP 이코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사업이 리플넷을 기반으로 해서 XRP를 주축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게 대해서 일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로 이 시큐리타이즈에 투자를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이스 프레젠트 이든 비얼드가 하는 말에 따르면은 이제 리플사에서 역시 굉장히 이제 가치를 토큰화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증권화된 그런 토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큐리타이즈가 정말 그런 것을 행하기에 좋은 회사라서 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타이즈는 증권 거래소의 규제를 준수하고
유동적이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부터 이제 민간 증권을 개방하는 데 중점을 둔 그런 회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증권 관련해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제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죠. 합작 투자를 하는데 누구랑 합작 투자를 하느냐? 바로 코인베이스 측과 합작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일단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었던 그 이든 비어드 있죠. 이 새로 나오는 이제 여기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컨퍼런스 및 이제 전시라고 나와 있는데 11월 28일부터 29일 날 그 이든 비어드가 여기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리플사는 바쁩니다. 이제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라면은 이제 주최자 중에 한 명이 SAP라는 거. SAP 관련해서 빨리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느라고 못 빠지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인체크, 그 작년에 크게 한탕 해킹을 당했었던 코인체크에서 XRP 트레이딩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NEM을 그 재개를 했을 때는 가격에 큰 펌핑이 왔었는데 XRP는 이제 그렇게 많이 도난을 당하지 않아서였었는지 모르겠는데 큰 펌핑은 이제 오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 코인체크에 대해서 좀 특이한 사항을 알려드리자면은 혹시라도 일본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에는 이제 편의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본에서 유명한 그 편의점에 관한 유명한 것이라면은 굉장히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그 여러 가지를 일을 볼 수가 있죠. 공과금을 낸다든지 이제 택배를 받는다든지 택배를 그쪽으로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코인체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편의점에 가서 코인체크에 이제 그 돈을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입금을 해서 그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 상장 소식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핀이라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어봤죠. 또 커뮤니티 중에 한 명이 XRP를 상장하십니까? 물어보니까 XRP는 저번 주에 이제 상장이 되기로 결정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글을 달아줬는데 이핀 페이지를 가봤는데 아직 거래소가 정식으로 개장을 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장이 돼서 조금이라도 리플 XRP의 유동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제 그 스위프트 멤버 중에 한 명의 인터뷰인데요. 일단 먼저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We're delighted with the outcome of our DLT proof of concept exercise that was looking at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to the problem of liquidity management, which is a serious problem for banks. One of the things that it allowed us to do was to confirm our conviction that the use of standards, business standards with DLT is going to be critical to getting their widespread acceptance. We were very careful to ensure that we used ISO 20022 business definitions for the data exchanged by the participants using the DLT technology. And that was important because when we came to integrate that technology into the back offices of the banks, we found that they were already familiar with the terminology and the data that we were specifying. 예,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은행들의 그런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Integrate the technology into the back offices of the banks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제3자 회사의 기술을 이제 은행 이렇게 통합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찾자마자 이제 아싸 그 통합시키는 기술은 이제 리플 XRP의 리플사와 리플사의 분산 원장 기술과 XRP를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김치국을 꿀꺽 삼킨 다음에 올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리플 커뮤니티에서 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이프하지 마라. 그 실질적인 것만 들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하이프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망회로죠. 이게 왜 희망회로냐.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인터뷰만 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을 했죠. 스위프트사에서 제3자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API를 이제 은행들에게 통합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이 사실 그 SEMIM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테메노스사가 T24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은행들에서는 리플댓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사의 기술이 아니라면은 또 어떤 회사의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건 역시 좀 궁금하고요. 일단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은 업데이트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지능적 안티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진짜 이 데이비드 플로이드라는 사람인데 기자가 이 좀 변태 같습니다. 좀 이상하게 글을 써놨어요. 처음에는 리플사와 리플 XRP를 막 칭찬을 합니다. 뭐 대단한 것이고 뭐 이번에 4.0 엑스커런트 4.0이 주 화두인데 4.0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엑스래핏에 연동이 될 것이고 정말 좋은 그런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그러나 아직까지 이 엑스커런트를 사용해서 엑스래핏을 사용하는 회사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뒤통수를 때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주로 쓰는 수법이 있는데 리플사의 직원이죠. 어슈시 빌라가 인터뷰를 했거나 그 영상에서 나온 문구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잘 나가다가 여기 보시면은 그 리플사의 어떤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다. 근데 아직까지 엑스커런트 4.0을 쓰는 사람 중에 엑스래핏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슈시 빌라 이름을 계속 쓰다가 갑자기 리플사의 담당자 출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능형 안티라고 한 것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이리저리 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제대로 된 출처가 없는 그러한 기사는 다 찌라시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도 전 찌라시로 봤고요. 그 외에 소스가 없는 것들, 정보의 근원이 없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굉장히 지능적으로 쓴 안티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나와 있죠. 자, 새로 나온 엑스커런트 버전은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엑스래핏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가 나왔고 곧 있으면 커뮤니티에 또 떠돌 수도 있어요. 이 기사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누가 쓰나 안 쓰냐 이런 걸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XRP 팁봇을 만든 사람이죠. 윗세윈드가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XR 패럿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리플 XRP를 사고 팔 수 있고 또 속도도 빠르며 그 비용도 저렴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그러면 내가 먼저 한번 해보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어땠는지 한번 이제 전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유로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업데이트는 없을 것이라고 하고 계획은 없다고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유럽 쪽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어볼 수 있는 소식입니다. 데이비드 슈월트, 조엘 카츠 혹은 스낵맨으로 알려진 리플사의 CTO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트윗을 남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 리플사의 로고를 그 문신으로 새길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갑자기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실 나는 겁쟁이에다가 아픈 것이 너무 싫어서 안 했어. 이렇게 좀 재밌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나는 겁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웃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큼지막한 소식이 없어서 이제 저도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이렇게 짜잘한 소식도 나중에 커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의를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뭔가 획기적인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먹이를 노리는 날카로운 한 마리의 참새같이 제 정보를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고하십시오.